따뜻한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스며드는 작은 찻집. 원두를 갈아내리는 진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리고 구석에 놓인 옛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음악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네요. 벽에 걸린 시계는 째깍째깍 규칙적으로 시간을 알려주고 있어요. 찻집 안쪽 테이블에서 차를 우리고 있는 한 여성. 50대 중반쯤 보이는 그녀의 움직임은 무척 차분하고 정확했어요. 등을 곧게 펴고 앉은 자세, 찻잔을 드는 각도 하나까지도 절도가 있어 보였죠.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미묘하게 드러나는 근육의 선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찻집 이름은 수진다방. 간판은 낡았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저 친근한 다방 사장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손님들이 수다를 떨다가 사장님은 어디서 일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그녀는 항상 미소만 지으며 대답을 얼버무렸죠.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달랐어요. 찻집 입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무언가 경계하는 듯한 훈련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날, 이 평범해 보이는 찻집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찻집 문이 벌컥 열리면서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계급장을 보니 상병과 일병이었죠. 군화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걸어오는 모습이 벌써부터 예의가 없어 보였어요. 아줌마, 커피 2잔이요. 말투부터가 건방졌어요. 찻집 사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여기 커피 진짜 맛없다던데? 그냥 다방이나 다름없잖아. 맞아. 아줌마가 다방 출신 아닌가? 하하. 젊은 군인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찻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한 할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인상을 찌푸렸고 커플로 보이는 손님은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사장님은 여전히 말없이 커피를 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원두를 갈 때 평소보다 힘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았답니다. 찻잔을 놓는 손에도 미묘한 떨림이 있었고요. 아줌마, 빨리 좀 해요. 우리 부대 복귀해야 한다고. 맞아요, 시간 없어요. 그리고 설탕 많이 넣어주세요. 여기 커피 쓰기만 하던데. 상병이 큰 소리로 말하자 일병이 맞장구를 쳤어요. 찻집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답니다. 사장님이 커피를 가져다 주려고 일어서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움직임이 바뀌었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고 일어서는 자세, 마치 열병식에서 보던 그런 각도였어요.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힌 모습이 순간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찻잔을 드는 손목의 각도도 정확히 90도를 유지했어요. 트레이를 들어올릴 때의 팔 동작이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정확하고 절도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했던 건 그녀가 걸어가는 보폭이었어요. 정확히 75cm씩 일정한 간격으로 발을 디디며 다가오는 모습이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발끝이 바닥에 닿는 소리도 일정한 리듬을 유지했죠. 찻집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수근거리는 소리가 잦아들었답니다. 젊은 군인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전히 키득거리며 무례한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죠. 아줌마, 혹시 예전에 군대 근처에서 일하셨어요? 왜 이렇게 딱딱하게 걸어요? 상병이 놀리듯 말했지만 사장님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커피를 테이블에 놓으며 사장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혹시 부대가 어디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왜요? 무슨 상관이에요? 설마 신고하려고요? 하하. 일병이 비웃듯 말했지만 사장님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분, 지금 민간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계신 건가요? 예의? 아줌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사장님이 앞치마 안쪽에서 뭔가를 꺼내들었어요. 빛바랜 신분증이었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신분증을 들여다보는 순간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순간 경직되었죠. 네? 대위님? 신분증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육군 특전사령부 소속, 계급, 대위, 성명 이수진. 사장님. 아니, 이수진 대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예비역이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의 행동을 현행범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드러웠던 다방 사장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의 목소리였죠. 찻집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잠깐만요, 대위님. 저희가 뭘 잘못. 상병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곧 건방진 태도로 돌변했어요. 아, 예비역이시네요? 그럼 지금은 그냥 다방 사장님이잖아요. 왜 이렇게 나오세요? 맞아요. 지금은 민간인인데 뭔 군기 타령이에요? 커피나 제대로 끓이세요. 일병까지 가세하며 비웃기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대위님. 특전사 출신이면 좀 대단한 줄 아세요? 요즘 여군들 다 그런 식으로 허세 부리던데. 상병이 더욱 건방지게 굴었어요. 여자가 특전사라고? 믿어줘야 하나? 아마 보급이나 행정보직이었을걸. 두 군인은 완전히 선을 넘었어요. 이수진 대위를 우롱하고 모독하기 시작한 거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진 대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온화했던 다방 사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20년 특전사 경력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죠. 군기문란, 민간인 모독, 그리고 군위신 실추. 세 가지 위반 사항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압감은 대단했어요.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바라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상병이 벌떡 일어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진 대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상병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 관절을 꺾으면서 동시에 체중을 왼발로 이동시켜 상체를 고정시켰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이 자연스럽게 발휘된 거예요. 으악! 상병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앉으세요. 딱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에 20년 특전사 경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일병이 도우려고 일어서려던 순간 이수진 대위의 다른 손이 일병의 어깨를 눌렀어요. 단 한 번의 압박으로 일병도 꼼짝없이 자리에 앉혀버렸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군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제서야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했는지 깨달은 거죠. 이수진 대위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특전사에서 20년간 복무했습니다. 공수부대 최초 여성 대원이었고 각종 훈련에서 남성 대원들과 동등하게 때로는 그보다 뛰어난 성과를 거뒀죠.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무게감이 두 군인을 압도했어요. 여러분 같은 후배들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네요. 상병과 일병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이수진 대위에게서 느껴지는 기세가 너무나 강력했거든요. 진짜 군인다운 포스와 위엄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휴대폰 꺼내서 부대로 연락하세요. 지금 당장. 네. 네. 대위님. 두 군인은 벌벌 떨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30분 후 부대에서 소대장이 직접 달려왔어요. 중위 계급장을 단 젊은 간부였는데 이수진 대위를 보자마자 깍듯하게 경례를 했답니다. 이수진 대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부하들이 민폐를 끼쳐서. 소대장님이신가요? 교육이 부족한 것 같네요. 이수진 대위의 차분한 지적에 중위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맞습니다. 즉시 재교육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이수진 대위는 그 부대에서도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특전사 최초 여성 공수부대원이자 각종 훈련에서 남성 대원들을 제치고 1등을 했던 분이었죠. 심지어 해외 파병 경험까지 있는 진짜 베테랑이었어요. 대위님,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사관학교에서 대위님 이야기 들었어요. 중위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부대 간부가 두 군인을 데리고 가기 전 찻집 손님들에게 정중히 사과했어요. 그리고 이수진 대위에게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죠.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셨는데 이런 모습 처음 봐요. 와, 완전 멋있어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에요. 역시 우리나라 군인들은 다르네요. 진짜 멋있어요. 손님들의 감탄사가 이어졌어요. 이수진 대위는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군인의 명예는 지켜져야 하니까요. 그날 이후 찻집은 동네 명소가 되었어요. 이수진 대위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특히 젊은 군인들이 자주 와서 예의를 배워가곤 했어요. 근처 부대에서는 아예 신병 교육 코스에 찻집 방문을 포함시켰을 정도였답니다. 대위님,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젊은 여성 장교가 물어봤을 때 이수진 대위가 답했어요. 화를 내는 것과 강한 것은 다른 거예요. 진짜 강함이라는 건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올바른 것을 지킬 용기. 그리고 그 순간을 위해 늘 준비된 마음이죠. 그 말을 들은 젊은 장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도 그런 군인이 되고 싶어요. 대위님처럼. 할 수 있어요. 누구든 할 수 있답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이수진 대위는 젊은 장교에게 차를 따라주며 계속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많은 편견과 차별을 받았어요.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시선들. 하지만 그때마다 실력으로 증명했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어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내가 잘해야 나 다음에 올 후배들이 더 쉽게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선배의 역할이니까요. 젊은 장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찻집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고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였어요. 대위님, 저희 딸이 사관학교에 가겠다고 하는데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여자가 군대에 가면 힘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이수진 대위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힘든 만큼 보람도 클 거예요. 중요한 건 따님의 의지와 꿈이죠. 부모님이 믿어주시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네, 확신해요. 저도 그렇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렇게 이수진 대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단순히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과 인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어느 날 저녁 찻집 문을 정리하며 이수진 대위가 혼잣말을 했어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구나.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현역 시절의 그 사명감이 살아있었어요. 비록 군복을 벗었지만 나라를 지키고 후배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은 변하지 않았죠. 그날 밤 동네 경찰서에서 감사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위님 덕분에 요즘 이 동네 군기 사고가 확 줄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대위님 같은 분이 계셔서 동네가 안전해진 거예요. 이수진 대위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동네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이게 내가 지키고 싶었던 일상이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 잔잔한 만족감이 퍼져갔어요. 다음 날 아침 찻집에 새로운 손님이 왔어요. 이번엔 중년 남성이었는데 보자마자 군인 출신임을 알 수 있었어요. 혹시 이수진 대위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저는 육군 제7공수여단에서 복무했던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대위님 이야기를 듣고 꼭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이수진 대위는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떤 이야기요? 최근에 있었던 일 말이에요. 젊은 군인들을 교육하신.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후배들한테 그런 선배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이수진 대위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특히 군인들 사이에서는 수진 대위의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죠. 하지만 이수진 대위 본인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거죠. 그 말처럼 이수진 대위가 있는 동네에서는 더 이상 군인들의 무례한 행동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모두들 예의를 지키며 민간인들을 대하게 되었거든요. 진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이수진 대위처럼 때로는 조용히 차를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올바른 순간에는 당당히 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 생각해요. 진정한 리더십은 큰 소리치고 위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옳은 일을 실천하는 거죠. 이수진 대위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이런 작은 정의를 실천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